내일 출고할 거 주문한 거 부품 왔어? 근데 거기 들어갈 것만 시킨 거 맞아? 그게 핫배라 가지고 5600X랑 5800X랑 3600이랑 박격포 B460M이랑 박격포 550M이랑 마이크론 3200램이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TV도 한 대 샀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티라노입니다. 오늘은 원래 5600X와 5800X의 벤치 영상을 가져오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쓰고 있었던 ASUS X570 터프 제품이 바이오스 업데이트까지 다 했는데도 상태가 좋지가 않아요. PBO를 해도 부스트가 제대로 안 터지고 3기가대에 머물고요. 수동으로 전압이랑 클럭을 잡아가지고 오버클럭을 해도 터무니없는 결과값들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일단 이 보드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테스트용 보드를 따로 주문을 했습니다. 암드랑 안 맞나? 아무튼 시간만 오지게 잡아먹고 영상이 좀 많이 딜레이 되는 바람에요. 오늘은 컴리니 분들께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컴퓨터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알고 있는 정보기도 하고 별거 아닌 정보기도 하겠지만요.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단돈 1000원이라도 아껴서 컴퓨터를 구매하고 싶으시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좋은 정보일 것 같아서 들고 왔거든요. 컴퓨터 부품의 유통 경로라든지 싸게 구매하실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아시는 분들은 다 보신 다음에 또 별거 아닌데 뭐 이런 걸 가지고 영상을 만들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뒤로 가기를 누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준비하시고 시작합니다. 원래 이걸 이해를 하려면요, 컴퓨터 부품의 유통 구조를 이해하시는 게 좋긴 한데요, 지사, 유통사, 총판 같은 복잡한 내용들은 어차피 소비자 단계에서 별로 아실 필요가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건너뛰기로 하고요. 조립 PC 구매 단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돼 있는 갈림길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컴리니 분들이 컴퓨터를 사야 되겠다 마음을 먹는 순간 선택하실 수 있는 보기는 다음과 같을 거예요. 첫째, 견적을 직접 짜고요. 부품을 직접 구매해서 조립을 직접 진행한다. 두 번째, 견적을 직접 짜고 부품을 직접 구매해서 조립 대행을 맡긴다. 세 번째, 견적을 직접 짜고 PC 조립 업체에서 일괄 구매한다. 네 번째, PC 조립 업체에 견적을 요청을 하고 일괄 구매한다. 다섯 번째, PC 조립 업체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완제품 PC를 구매한다. 그렇죠? 사실 비용적으로는 1번부터 5번까지 순서대로 저렴할 것 같고요. 반대로 5번부터 1번 순서로 편할 것 같잖아요. 하지만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컴퓨터 가게마다 마진 폭도 전부 다 다르고요. 마진을 책정하는 요소들도 다르기 때문에 첫 번째 방법과 같이 직접 조립하는 견적, 즉 공임을 없애서 가격을 줄이지 않는 한은요,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언제든지 싼 순서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재고를 털기 위해서 이미 완제품 PC를 만들어 놓고 판매하는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직접 드래곤볼을 사서 직접 조립을 하는 것보다 더 싸게 나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특가딜이라는 게 늘 그렇지만 구매하기도 굉장히 경쟁이 심하고 조립 PC인데도 불구하고 내 맘대로 원하는 사양을 고르지도 못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컴리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대로 된 제품인지 아닌지 검증할 시간이 필요한데, 특가 제품들은 그런 시간조차 주지 않고 사라지기 일쑤이죠.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특별한 일이 없는 상시 상황에서 적용이 가능한 드래곤볼링 방법. 두 번째, 간단하게 캐치 가능한 눈탱이 방지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 드래곤볼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기술 포인트는 총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가세, 두 번째는 배송비를 절약할 것이에요. 일단 부가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드래곤볼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꽤나 많은 분들이 다나와 PC 견적을 통해서 견적을 내신 다음에 한 개의 업체에서 해당 제품을 일괄 결제로 택배로 받으신 다음에 주변 컴퓨터 가게에서 조립 대행을 맡겨요. 사실 여러 가지의 컴퓨터 구입 방법 중에 가장 흑우 중에 흑우가 이렇게 구매하는 방법을 가져가시거든요. 다나와 PC 견적에는요, 기본적으로 8%에서 10% 마진이 붙어 있어요. 이럴 바에는 그냥 동네 컴퓨터 가게에서 주문을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니, 컴퓨터 장사를 하는데 마진 당연히 넣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다나와 부품 현금 최저가는 사실상 마진이 없는 구조예요. 이건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전부 다 아실 만한 내용이실 텐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유통업자는 내가 사오는 매입 단계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부가세를 내게 되는데요. 이게 제품 금액의 10%예요. 가령 10,000원짜리의 제품을 매입했다라고 치면요, 해당 제품에서 10%인 약 1,000원을 미리 세금으로 낸 것이죠. 그럼 이걸 팔 때는 어떻게 되느냐, 가령 마진을 붙여서 11,000원에 판매를 하였다라고 하면요, 최종 소비자가 사간 11,000원에 대해서 10%의 세금인
1,100원을 나라에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가세입니다. VAT 포함, 제외 이런 것들 많이 보셨죠? 그 VAT가 바로 부가세예요. 근데 왜 갑자기 여기서 부가세 얘기를 하느냐? 아까 전에 제가 현금몰에서는 사실상 마진이 없다고 했었죠. 그래서 현금몰에서 사면 싼데요. 대신 여러분들이 구매하셔봤으면 아시겠지만 현금 영수증도 안 되고 카드 수수료를 낸다고 하더라도 카드도 결제가 안 되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왜 현금만 받는지를요. 범죄 영화에서 항상 거래할 때 현금만 활용을 하잖아요. 왜 그렇죠? 현금은 자료가 남지 않으니까요. 나라에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요, 판매를 했다라는 정보, 즉 현금 영수증이나 카드 매출 자료가 국세청에 전송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현금으로 내게 되면은 이러한 정보가 국세청에 없겠죠. 하지만 이러한 업체가 매입 단계에서는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원래 부가세를 지불해야 되는 대상인 최종 소비자가 지불하지 않은 부가세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환급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10,000원의 제품을 받아와서 고객에게 그대로 10,000원에 팔았다 하더라도 현금으로 팔았으면 10%인 1,000원이 남게 되는 구조인 거죠. 오케이? 그런데 소비자들이 오픈마켓이나 이런 데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은 현금보다 약간은 비싼 가격으로 구매를 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소득공제가 전부 다 되는데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소득공제율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소득공제를 다 받는다 하더라도 제품 가격의 10%를 뺀 가격과 비교를 했을 때 크게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비싼 제품으로 가기 조금 꺼리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현금몰이 장사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서로 얘기는 하진 않지만 나라를 상대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광 쓰리고! 일단 또 여기서 오해하실지 몰라서 말씀을 드리지만 전 무자료 거래는 안 합니다. 저한테 뭐 세금 빼달라 이런 거 하셔도 안 돼요. 전 무조건 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얘기를 제가 설명드리고 있지만 전 사실 정상적으로 세금 내고 구매를 하시기를 더 권장드려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는 현금 영수증 전혀 필요 없고 단돈 1원이라도 저렴하게 사야 되겠다. 그렇다면 이런 현금 거래 업체에서 구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이제 네이버에나 이런 데에는 이런 업체들 정보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 살 때 꼭 어딜 찾습니까? 다나와와 행복 쇼핑 찾잖아요. 그런 데에는 등록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곳을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현금 거래 업체를 찾으면 싸다라는 걸 알려드렸으니까 두 번째, 그러면 이런 업체에서 하나하나 최저가를 구매해가지고 드래곤볼을 하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일괄해서 조금 비싼 업체에서 사는 것보다 택배비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데스크탑을 구성하는 부품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많게는 10개 이상도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몇만 원씩 차이가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때문에 이런 현금 업체에서 구매를 하면서도 배송비를 줄일 수 있는 팁을 지금부터 알려드려 볼 테니까요. 잘 따라와 보세요. 제가 대놓고 업체명을 얘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업체명은 가리도록 하고요. 다나와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아래로 주르륵 일반 전문몰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분들이 바로 세금 사냥꾼 분들이에요. 일단 내가 원하는 부품마다 다나와에서 하나씩 찾아가지고 이 페이지를 일반 전문몰이 있는데 위치를 시키십니다. 예를 들어서 부품이 10개다 하면 10개의 창이 열려 있겠죠. 이 상태에서 각 제품의 가격이 뜰 텐데요. 이 중 최저가 기준으로 각 탭을 오가시면서 일반 전문몰 내에 상호가 같은 게 있는지, 얼마나 많은 제품이 겹치는지, 또한 최저가가 아니더라도 최저가 근접해서 포진되는 몰을 찾는 거죠. 제가 이제 뭐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전부 다 아시겠죠? 가장 최저가가 많은 가게에서 최대한 많은 물품을 묶음 주문을 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딱 한 개의 업체만 보시면 안 돼요. 아까 세금 가지고 남겨 먹는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애들이 묶음 배송은 해주고 싶어 할까요? 절대 아니죠. 악착같이 배송비 한 번이라도 더 뜯어 먹으려고 하거든요. 때문에 제품 개수가 일정 개수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배송비를 한 번 더 받는 애들도 있고요. 최저가인 것처럼 해놓고 배송비가 2,500원인데 3,000원, 4,500원을 받아먹는 등 아주 온갖 지저분한 짓들은 다 합니다. 근데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배송비와 관련돼서는 쿨한 업체들이 간혹 있거든요. 이러한 쿨한 업체들을 통해서 필요한 부품들을 한꺼번에 배송시켜서 배송비를 최대한
다운시키는 게 일단 포인트예요. 다만 부품을 묶으실 때는요, 케이스는 따로 두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케이스는 별도 배송이거든요. 어때요? 참 별거 아니고 쉽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절감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일반적으로는요 4%에서 약 8%까지도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100만 원 정도 구매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4만 원 정도 수준이니까 작다라면 작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또 4만 원이면 치킨 2마리 반 정도 나오잖아요. 이미 여러분들이 부품을 다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면은 20-30분 정도면은 이런 작업들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 볼 만은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드래곤볼을 하실 분들은 드래곤볼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렸는데요. 드래곤볼을 난 못하겠다,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PC 업체로 가셔야 될 텐데, 이분들도 제가 그대로 냅둘 수는 없잖아요. 가셔도 눈탱이를 맞지 않는 방법 정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탱이를 방지하기 위한 포인트는 2가지 정도예요. 첫 번째, 어떠한 툴로 견적을 내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미리 견적을 준비해서 가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컴퓨터 가게를 방문을 하셨을 때는요, 견적을 내주는 툴은 아마도 다나와 PC 견적일 거예요. 눈앞에서 고객한테 보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요, 일반적으로 마진이 전부 다 붙어있다 보니까 고객 앞에서 공임 이외의 부품값을 따로 붙일 때 드는 따가운 시선에서 좀 자유로워지거든요. 그럼 툴로 어떤 구분이 가능하냐? 예를 들어서 업체가 다나와 PC 견적을 사용한다 하면은 이건 보통이다 라고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다나와 PC 견적 이외에 이름 있는 아이코다, 컴퓨존 이런 사이트 견적을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상타입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이고 뭐고 이런 거 안 찾고 바로 상호명이 달려져 있는 견적서를 대략 작성해서 드립니다. 이거는 주의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미 책정된 마진에 따라서 가격이 잡혀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때문에 견적 사이트를 들어가지 않고 견적을 내는 것을 무작정 눈탱이라고 보기는 어렵긴 한데요. 이미 검증되어 있는 마진율이 있는 사이트들에 비해서 처음 방문하는 소비자들은 해당 업체의 마진율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오케이? 기억하세요. 아이코다, 컴퓨존 등 유명한 부품 사이트 견적을 활용한다. 이거는 상타, 다나와 PC 견적을 이용한다. 평타, 오프라인 견적을 이용한다. 이건 미스입니다. 간혹 다나와 PC 견적이 컴퓨존이나 아이코다의 부품 가격보다도 더 싸게 나올 때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요, 아이코다, 컴퓨존은 부품을 판매하는 곳일 뿐인 거고요. 반대로 다나와 PC 견적은 이거에 마진까지 붙여서 완제품을 판매하는 용도로 활용되기 때문에 다나와 PC 견적 쪽이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높아요. 두 번째, 이미 눈을 안 때린다 라고 인터넷에 이미 많은 정보들이 올라와가지고 검증된 업체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미리 견적서를 짜서 그대로 가격과 조건만 받아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가격적으로 비싼 것보다는 쓰지 말아야 될 막 재고 부품을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막 중고 부품을 때려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걱정이 많이 되시는 거잖아요. 근데 컴퓨터 부품이 썩지는 않지만 개당 단가가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요, 모든 라인업의 제품을 종류별로 가지고 있기는 쉽지가 않아요. 특히 동네 컴퓨터 가게는 더더욱 그렇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컴퓨터는 주문 생산 방식으로 생산을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미리 견적을 준비해 갈 경우에 혹여나 재수가 정말 없어가지고 양아치 업체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해당 제품의 중고 제품이 없는 한 재고 처리, 부품 재활용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또 업체들이 되게 싫어하고 거절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정상적인 업체라면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잠깐 업체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견적만 오지게 받아가고 구매는 다른 데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만 줄어들어도 매우 땡큐 하실 거거든요. 사장님들 그렇죠?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정신 차려. 사실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가격적인 부분을 먼저 고려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주고 눈탱이 안 치는 업체에서 구매를 하시는 게 더 낫거든요. 그런데 처음 보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늘 오시는 분들께 그리고 문의하시는 분들께 농담처럼 말씀드리는 얘기긴 하지만요, 정말 여러분들께 상을 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해당 업체의 사장의 상을 보고 고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내 관상이나 좀 보아주. 자, 간단하게 기억하시라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컴퓨터 가게가 부품 가격을 남기는 거는 8%에서 10% 정도다. 두 번째, 현금값 플러스 묶음 배송을 하는 방법으로 드래곤볼링을 조금 더 싸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업체에서 견적을 받을 때는 견적을 미리 짜놓은 걸 전달을 해놓고 산출할 때 툴을 반드시 확인할 것. 오케이?
자,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은 별건 아니지만 알아두면 좋은 드래곤볼 팁, 그리고 눈탱이 가드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참 앞쪽에 드래곤볼 모으기는 그렇다고 쳐도 뒤쪽에 말씀드린 컴파니들한테 눈 안 맞는 방법, 이런 거 말씀드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씁쓸하긴 한데요. 3대 팔이라고 하잖아요. 중고차 팔이, 폼 팔이, 용 팔이. 어쩌다가 이 시장이 이렇게 됐나 참 개탄스럽습니다. 거기다가 또 얼마 전에 용산에서 RTX 3080으로 이슈 한번 터졌었잖아요. 공급이 별로 없는데 수요가 폭발하다 보니까 용팔이들이 또 그새를 못 참고 그걸로 장난질 치다가 아주 여론이 폭발해 버렸었는데요. 거기다가 맞대응이라고 한 게 참... 다큐 3일, 저도 당황스럽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대다수의 컴퓨터 장사하시는 사장님들은 선량한 사장님들이시니까 너무 미워들은 하지 마시고요. 일단 저부터라도 시장이 더 투명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주르륵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잊지 마시고요. 이상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